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해 보니까 TCP/IP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래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제 정답이 바로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얘는 라우터 허브 이런 네트워크 기계에 네트워크 정보요.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데 사용이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장비에는 우리 프린터도 있고요. UP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CCTV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제 161번 포트를 이제 사용하고요. 관리 시스템, 매니저는 이제 162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낼 때 이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SNMP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SNMP다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풀 스펠링으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간이망 관리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우리가 정답을 써도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한글로 써라, 영어로 써라, 영어 약자로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제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요 문제가 우리 이제 주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주요 프로토콜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TCP/IP 계층에는 응용 계층이 있고 전송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우리 네트워크 XX 계층이 있어요. 자, 요 네 개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프로토콜들이 있죠.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TCP/IP 그 계층 중에 우리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요 이제 프로토콜들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이제 FTP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 FTP라는 거는 파일 트랜스퍼 우리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파일을 이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아니면 우리 컴퓨터와 그 인터넷 사이에서 파일을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FT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FTP의 기본 이제 포트 번호는 21번이에요. 21번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 포트 번호를 우리가 이제 다른 번호로도 변경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SMTP요. 요 SMT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서로 교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SMTP 그렇게 이제 불러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SMTP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텔넷이라는 거요. 이 텔넷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원격지의 그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마치 그 컴퓨터가 자신의 이제 컴퓨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텔넷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텔넷을 다른 말로 그냥 원격 접속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이 텔넷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그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제 관리 작업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 터미널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텔넷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텔넷은 이제 원격 접속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SNMP요. SNMP다라고 하게 되면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이제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우리 TCP/IP에 우리 네트워크 이제 관리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 사용되죠. 해서 라우터다, 허브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런 기기들의 그런 장비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표준 통신 규약을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NS요. DNS가 우리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이제 약자입니다. 얘는 우리 도메인 네임을 이제 IP 수로 이제 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DNS가 지금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주소는 전부 다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 주소를 쓰죠. 근데 원래 인터넷 주소라는 거는 싹 다 이제 숫자로 된 그런 이제 IP 주소로 이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 보고 이런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IP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 인터넷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를 전부 다 이제 외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인터넷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네임을 누군가는 이제 IP 주소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이제 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N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NS 서버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DNS 서버에 어떤 도메인 명을 가진 게 어떤 IP 주소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얘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요. 해서 얘가 이제 중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그 특정 사이트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에서 이제 매핑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우리 DNS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HTTP라는 거요. HTTP는 우리 되게 많이 봤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 이제 홈페이지에 내가 접속하려고 내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접속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com 하고 그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 인터넷 주소 쓴 부분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HTTP 그게 이제 붙어 있고 그 뒤에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www 따해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붙죠. 그때 이제 우리 월드 와이드 웹 www에서 우리 HTML 그 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HTTP요. 여기 보게 되면 HTML 이제 문서를 이제 송수신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요 HTML 문서가 우리 홈페이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우리 웹에서 우리 월드 와이드 웹에서 홈페이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우리 HTTP요. 이렇게 이제 응용 계층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되기가 참 좋죠. 우리 문제상에서 이런 이제 설명들을 장황하게 쫙 써놓고 이게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그 설명인지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우리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 번호 좀 보자고요. 우리 포트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TCP에 이제 접속해서 사용되는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이제 포트 번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제 각각 이제 프로토콜들마다 우리 서비스마다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가 다 달라요. 우리 FTP가 기본은 이제 포트 번호가 이제 21번이고요. 우리 텔넷이 이제 23번, 그리고 SMTP가 우리 25번, 그리고 DNS가 이제 53번, 그리고 HTTP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0번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 FTP 같은 경우는 기본 번호는 이제 21번 포트를 이제 사용하지만 얘는 다른 번호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주요 프로토콜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전송 계층에는 TCP가 있고 UDP가 있고 RTCP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전송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게 있어요. TCP라는 거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이제 가상에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왜? 얘는 연결형이라 그랬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실제로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치 상대방과 내가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상대방과 내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가상 회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스트림 위주의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을 해요.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하고 메시지 전송을 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TCP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순서 제어도 해주고 오류 제어도 해주고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TCP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패킷이 이제 실제로 분실도 될 수도 있고요.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가 틀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게 우리 TCP요.
그때 이제 TCP라는 이 프로토콜의 헤더는 기본적으로 20에서 60바이트까지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40바이트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의 최대 크기는 100바이트까지 크게 확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TCP라는 I요. 그 다음에 이제 UDP요. 자, UDP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TCP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상 회선 연결 형태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얘는 TC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그런 헤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헤드가 적고요. 흐름 제어가 됐든 순서 제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의 안전성 있는 그런 전송 매체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UDP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동시에 이제 여러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그때 이제 UDP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전송할 데이터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UDP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고요.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시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돼요.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져요.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더라. 그때 UDP 헤더에는 보게 되면 우리 소스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랭스라는 것도 있고 체크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랑 UDP랑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TCP요. RTCP라는 거는 우리 RT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RTP라는 프로토콜은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전송 프로토콜, 전송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RT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패킷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그때 전송 품질을 뭘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TCP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라는 말이 들어갔죠. 요 C가 이제 컨트롤, 제어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션에 참여한 그 각 참여자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제어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하이 프로토콜은 데이터 패킷 그리고 제어 패킷 얘네들의 이제 다중화를 제공해 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최소한의 제어와 인증 기능만 그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RTCP요. 요 RTCP 패킷은 항상 30위트 경계로 이제 끝납니다. 아, RTCP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과 관련된 이 프로토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인터넷 계층, 우리 주요 프로토콜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라는 게 나와요. 우리 TCP/IP의 IP예요, IP. 얘는 이제 전송할 데이터에 그 주소를 지정해줘요. 주소를 지정해주고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IP요. IP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해요? 아니죠. 얘는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연결형인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 되지 않더라. 그게 이제 IP 내용이요. IP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제 ICMP요. ICMP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요. 얘는 이제 IP랑 조합을 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있죠. 그 오류 처리, 오류가 생겼으면 이제 전송 경로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CMP요. 얘는 이제 헤더가 8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GMP요. 여기서 IGMP에서 G가 우리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호스트가 됐든 라우터 사이에서 멀티캐스트 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우리 IGMP요. 그래서 ICMP는 뭐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IGMP는 뭐다? 그룹 관리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은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룹 관리 프로토콜은 뭘 한다?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IGMP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RP라는 게 있고 RAR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RARP는 ARP에다가 R자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요 R이 리버스예요. 리버스. 역이죠. 역. 그래서 ARP는 주소를 분석해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서로 구분하는 거는 차 번호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번호판은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게 어떤 거다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차대에 보면 차 뼈다귀에 보게 되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차대 번호로 가는데 그 차대 번호가 정확한 그 주소예요. 그런 물리적인 주소를 보고 우리가 MAC 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MAC 어드레스, MAC 주소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게 IP 주소죠. 이 IP 주소를 MAC 주소로 우리 변경시켜주는 게 우리 ARP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RP다 그러면 R이 리버스라 그랬죠. 얘는 반대로 물리적인 주소 MAC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거,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우리 RARP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계층에 보게 되면 IP다, ICMP다, IGMP다, ARP다, RARP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프로토콜들, 얘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더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더넷 그러면 다른 말로 IEEE 802.3번 그걸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SMA CD 방식의 랜이다라고 나왔는데 CSMA CD가 뭘 얘기하냐면은 학교에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죠.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데 한 명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먼저 든 사람, 손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충돌을 탐지해주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CSMA CD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전송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충돌을 탐지하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는 CSMA CD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식의 랜을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IEEE 802요. 얘는 이제 랜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802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L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비트 위주의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HDL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25다 그러면 X25는 패킷 교환망에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X25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S232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S232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